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이 휴일이다 보니까 네. 여기 북콘서트 회원님들께서 잠깐 까먹으신 것 같아요. 그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음, 여기 들어오신 분들 어, 오늘 휴일인데도 까먹지 않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들어오신 분들 대단하시고 오늘의 북콘서트 환자혁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할게요. 어, 저는 1000권의 책을 읽어서 소양을 갖추고 1000명의 평생 친구와 함께 1000만 달러의 자산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책들을 20여 년 가까이 읽으면서 음, 저 혼자만 알고 있기는 조금 뭐 아까운 그런 생각도 드는 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책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달부터는 조한경 씨가 쓴 환자혁명이라는 책을 하고 있는데 이 환자혁명이라는 책은 그 그림에서 아니 그 제목에서도 느껴지다시피 환자가 혁명스럽게 살아야 된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의사한테 너무 당하지 않고 우리의 건강을 나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자라는 의미가 이 책에 있고 한마디로 패러다임 전환을 해서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많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이 조한경 씨는 미국의 닥터예요.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사이기 때문에 어떤 뭐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와 의사를 하면서 겪었던 경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 책을 쓴 책인데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을 하신다면 그동안에 몰랐던, 이 세상의 그 대기업 의료산업들이 나를 어떻게, 환자를 어떻게 돈벌이 대상으로 대하고 있는지에 대한 진실을 가릴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약과 병원에 의존하던 건강의 주권을 회복하라 라는 이야기고요. 음. 자, 건강하려면 이런 세 가지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구조적 치료법, 내 몸의 구조, 밸런스, 이게 맞춰져야 되고요. 화학적 치료법은 영양입니다. 우리 몸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영양이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세포가 먹고 살 수가 없죠. 그래서 화학적 치료는 각종 영양요법과 약물요법이고요. 멘탈적 치료법은 앞으로 이 멘탈적 치료법이 엄청나게 부상을 하게 될 건데 예전에는 저희 나라가 먹고 사는 문제로 많이 힘들어서 그때는 구조적 치료법과 화학적 치료법이 치료의 줄을 이뤘다면 앞으로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행복 추구에 대한 거에 고민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공허함도 많고 우울감도 많고 점점 더 이렇게 자살 행위도 많이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삶의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질환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런 것들을 멘탈적으로 치료하는 치료법들이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저희가 하고 있는 이 독서 모임, 독서 북콘서트는 그런 멘탈적 치료법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혼자 읽기에는 조금 이제 위험하기도 하고 내 시각으로만 보니까 근데 함께 읽으면 내 생각이 다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서 덜 위험하죠. 그리고 음, 좀 재밌고요. 그리고 체계화돼서 이걸 계속 참여하다 보면 체계화된 지식을 구슬을 깰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에 참여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멘탈적 치료법이나 구조나 화학을 균형 있게 가져가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프게 되면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자. 내가 왜 아프게 되었는지. 이 과정이 없으면, 어, 아프게 한 원인은 나 자신인데, 열쇠를 엉뚱한 곳에서 찾게 돼요. 그러니까 손쉽게 두통을 가라앉힐 수 있는 진통제를 막 찾게 되고, 손쉽게 빠르게 무언가 내 증상을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걸 찾게 돼요. 그게 자꾸 반복이 되다 보면, 나는 점점 좀 더 아파집니다. 원인이 뭔지도 모른 채 그냥 약만 주워 먹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프게 되면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자. 근데 이 돌아볼 때 그냥 돌아보기가 어려워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죠, 처음에. 그리고 내가 지식이 없으니까 이런 책이나 아니면 이런 책들을 많이 읽은 사람들의 지식을 도움을 받아야 내가 내 아픈 곳을 돌아볼 수 있는 힘이 생기죠. 그러다가 이런 시간들이 점점 커지고 깊어지고 누적이 되면 그때는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지식과 어떤 식견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런 시간들이 되게 소중했었던 것 같아요. 아, 이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나 자신을 돌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병원도 가고, 영양도 챙겨 먹고, 생각 습관도 바꾸고, 운동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능의학이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이 환자혁명은 기능의학의 한 측면이에요. 아주 우리나라의 기능의학의 뿌리를 내려준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외국에는 우리는 지금, 닥터 그러면은 그 메디칼 닥터, 수술하는 닥터, 수술요법의 닥터, 아니면 뭔가를 처방해주는 닥터, 이런 닥터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아직 ND가 없죠. 그러니까 뉴트리언트 닥터, 영양 닥터가 없죠. 근데 외국에는 이 ND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조한경 씨는 그 기능의학을 바탕으로 사람들을 보는 닥터고요. 음, 단순히 질환의 증상만 억제하는 의학이 아니고 문제의 근본 원인과 메커니즘을 찾아서 인체 스스로 본연의 치유 능력을 회복하는 생리적 균형을 이루도록 유도하는 의학이다. 결국에는 기능의학은 내가 갖고 있는 본연의 치유 능력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 회복시켜 줄 것인지. 그래서 내가 나빠진 몸을 어떻게 다시 회복할 건지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춘 그런 의학이 기능의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7대 영양소를 했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은 3대 영양소. 5대 영양소는 뭘까요? 5대 영양소는 여기에 비타민, 비타민, 무기질이 포함된 거. 7대 영양소는 식이섬유, 물. 네, 식이섬유, 물. 이 7대 영양소까지는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쵸? 그래야 나를 케어할 수가 있죠. 내가 지금 식이섬유를 먹어야 될 때인지, 물을 많이 먹어야 될 때인지, 비타민을 먹어야 될 때인지, 이런 것들을 나 자신이 스스로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 7대 영양소 한 번 더 말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탄수화물부터 시작.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단백질, 비타민, 이질, 식이섬유, 물. 물. 네, 이게 7대 영양소입니다. 건강은 투자이지 지출이 아니다 그랬어요. 앞으로 이제 건강 시장은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발전을 할 건데 내가 무언가를 막 듣고 공부하다 보면 이것도 먹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죠. 그러면 아, 내가 지금 생활하기 빠듯한데 내지는 건강 쪽에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도 되나? 내가 과잉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건강은 투자이지 절대 지출이 아닙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명품 백을 500만 원 주고 샀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거는 투자일까요? 지출일까요? 지출. 지출인 성향이 더 많겠죠. 그죠? 그분이 어떤 의미로 그걸 샀든지 그거는 뭐 모르지만 지출일 확률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건강이 좀 안 좋아서 온열요법 하는 도구를 뭐 멀티돔도 사게 되고 레이저 치료도 하게 되고 뭐 그런 걸 뭐 400만 원 주고 샀어요. 그러면 그거는 지출이 될까요? 투자가 될까요? 투자요. 투자가 되죠. 어디에 투자한 거죠? 건강. 본인 건강에 건강. 투자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내가 한 달 동안 일해서 받는 돈이 정말 돈이라고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인타임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시간이 돈이라는 걸 아주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영화거든요. 거기에서는 시간이 그러니까 부자는 시간이 많고요. 가난한 사람은 시간이 조금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그 시간이 닿으면 죽어요. 근데 부자는 음, 시간이 많아서 오랫동안 살아요. 근데 거기에서 아, 정말 시간이 돈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그런 영화인데 그 음, 영화처럼 시간과 건강은 같은 개념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하시다면 앞으로 우리 여성들은 일할 게 너무 많거든요. 앞으로 노인 쪽에서도 일할 게 너무 많고요. 지금 저희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부업으로 하고 계시는 그런 일들도 평생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일이고요. 하다못해 편의점이나 어디 커피 카페라든지 그런 데서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아요. 여인들은. 그런데 건강이 바탕되지 않으면 그거를 무용지물이 돼요. 그냥 떡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건강은 투자이지 절대 지출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간에 아, 내가 이런 거 하면서 돈이 많이 들어라고 생각하셨던 그 패턴들을 바꾸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냥 사는 것과 유기농 제품을 사는 것에는 돈이 가격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 내가 좀 주머니가 비면 그냥 막 농약 많이 묻은 걸 막 사게 되죠. 그런데 조금만 깊게 생각하고 멀리 생각해 보면 유기농 제품을 사는 것이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키는 투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출이 아니다라는 패러다임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오늘 이야기는요, 건강을 결정짓는 5가지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정말 중요한 진짜 음식을 먹어라. 여기서 진짜 음식은 어떤 것 같으세요? 뭘 진짜 음식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상실님, 진짜 음식이 뭘 것 같아요? 진짜 음식이요? 네. 자연에서 얻은 와, 맞아요. 것? 자연에서 네. 얻은, 진짜 음식은 자연에서 얻은 음식을 얘기를 해요. 거기에는 영양이 풍부하겠죠. 아무래도 가공된 것이 덜하니까. 우리 향실님은 자연에서 얻는 음식을, 어느 정도쯤 잘 드시고 계시죠?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먹거리가 정말 자연을 벗어난 먹거리가 너무 맛있는 게 많아요. 진짜로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막 유혹에 훅 빠지는 거예요. 아, 이거 하나 먹는다고 해서 어떻게 되겠나? 막 이런 것들. 그러다가 막 음, 먹고 막 그러는 경향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정말 그건 조심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병균이 아니라 몸의 내부 환경의 문제다. 이게 면역력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우리가 되게 병균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병균을 차단하기 위해서 손도 엄청 씻어라. 욕실 병균, 세면대, 막 화장실 변기에서 나오는 그 각종 병균들이 많으니까 꼭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막 여러 가지 바이러스 종류 이런 건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정작 중요한 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갖고 있는 면역이라고 얘기를 하는 맞아요. 겁니다. 이 음, 면역이 잡혀 있으면 병균이 설사 포진돼 있더라도 그거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거 아세요? 아토피 아이들을 너무 깔끔하게 키우면 더 아토피가 심해진다는 사실. 음, 자연으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얻는 것과 잃는 것이 있는데 잃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더 많습니다. 한순간에는
얻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시간을 멀리 보면 잃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외부적인 거를 탓할 게 아니고 내 내부 환경, 내 면역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 이것이 가장 큰 주안점이고요. 세 번째는 수면이에요. 요즘 잠 잘 주무세요라고 물어봤을 때 저 잠 잘 자요 하는 사람이 그렇게 과히 많지 않습니다. 자, 여기 나는 잠을 너무 잘 잔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잠을 너무 잘 자요. 네, 향실님과 또, 다른 분들은 안 키셔서 모르겠네요. 향실님만 잠을 잘 주무시나, 지금? 아이를 저는 내 키우면 보통입니다. 잠을 잘 자게 돼 있습니다. 네. 네, 이 수면이 질이 너무 나빠요. 우리 환경 자체가 그래요. 어, 깜깜하지 않잖아요. 첫째는. 저희 앞에도 좀 조명이 막 무슨 홍콩 시티 같아요. 홍콩 같이 조명이 이뻐요. 저희 집 앞에. 그래서 밤에 잘 때 저 조명을 항상 야경을 보고 전 자거든요. 이런 환경들이 저한테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지 안 않아요. 좋죠. 맨 불빛이 저렇게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내내 불빛과 사는 우리들 컴퓨터 앞에 지금 또 하고 있고 음. 저는 지금 서큐케어라는 걸로 이렇게 컴퓨터에서 나오는 전자파를 막는 카바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노력들을 오, 하지 않으면 우리가 자꾸 신경계가 교란되는 거죠. 네 번째는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는 말할 필요 없이 누구나 다 아는 겁니다. 이 건강을 결정짓는 오 요소 중에 아마도 암을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은 스트레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섯 번째는 환경 오염. 내가 원하지 않든 원하든 간에 환경 오염은 우리 안에 이미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양자 건강 분석을 해보면 납이나 카드뮴이나 비소, 농약 유독 잔류물 이런 것들이 거의 다 노란색으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는 내가 뭐 동굴에서 살 수도 없고 맨날 숲에서만 살 수도 없기 때문에 이런 환경 오염이 우리한테 늘상 존재해 있고 요즘은 미세 플라스틱 논란이 너무 많아서 그 생수병에 들은 생수가 너무나 많은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폐에 기관지, 폐포 같은데 다 딱 박혀가지고 완전히 폐 기능을 망가뜨리는 그런 걸로. 그러니까 나는 예전에는 이렇게 감기가 걸리면 잘 나섰는데 왜 감기도 잘 걸리고 잘 낫지도 않는 걸까? 기침이 왜 이렇게 멈추지도 않지? 이런 것들은 이런 환경 오염과도 관계가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건강을 결정짓는 5가지 요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첫 번째 뭐라고요? 진짜 음식을 먹어라. 야, 네. 음식을 먹어라. 두 번째는 병균이 아니라 몸의 몸의 내부 내부 환경을 환경을 골라라. 네, 세 번째는 수면, 수면, 네 번째는 스트레스, 다섯 번째는 환경 오염. 환경 오염. 네. 이 5가지를 한번 조금 더 이야기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진짜 음식을 먹어라. 우리 향실님께서 진짜 음식은 자연에서 온 음식이라고 얘기했어요. 너무 잘하시고 계셔요. 내가 먹은 음식이 곧 건강이다. 세포는 음식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나는 주로 무슨 음식을 먹고 사는가? 내가 먹은 음식이 자연적인가? 음식을 유행으로 먹지 마라. 자, 이제 여기서 서로 이야기 나눠볼게요. 음, 자, 어떤 음식을 주로 먹고 사실까요? 그래도 우리는 건강 공부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라서 음식을 조금 가려 먹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음, 자, 은자님, 대답 없는 은자님, 네, 현수님, 네, 네, 우리 현수님은 주로 어떤 음식을 먹고 사시나요? 저는 생식 하루에 한 포 먹고요. 네, 주로 골고루 먹으려고 노력합니다. 단백질, 뭐지? 또 야채, 탄수화물 될 수 있으면 적게 먹으려고 하는데 상황이 그게 되면 빵도 좀 먹기도 하고 떡도 먹는데 양을 좀 줄이고 어, 될 수 있으면 건강식을 먹으려고 나물이나
채소 이런 거 많이 먹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현수님 지금 뭐 불편한 거 있으세요, 혹시? 몸에요. 몸에. 이제 허리가 좀 안 좋, 아, 허리가 안 좀 좋아요. 안 좋으세요? 네네네. 어, 허리가 그 디스크가 뭐 돌출되셨나요? 아, 제가 장애가 있어서 음, 그 장애로 인해서 자세가 좀 안 좋으니까, 음. 예, 그걸로 인해서 허리 협착도 있고, 퇴행성 전방 전이증도 있고, 그게 어, 복합이 다 돼 있어요. 아, 복합적으로요. 네네네. 음, 저희가 먹는 음식을 나는 음식을 너무 잘 먹고 있어라고 생각을 대부분 하실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 근데 우리가 나는 자연식 위주로 많이 먹었는데 어, 막 거기에 올리고당을 넣어서 막 먹는다던가 달달한 음, 커피를 늘상 드시고 음, 계신다던가 이 당분을 제어하지 못하면 그게 우리의 염증으로 많이 전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탄수화물도 적게 먹으라는 이유가 그게 자꾸 당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막 시중에서 사는 여러 가지 소스들 있잖아요. 굴소스부터 시작해서 마트에서 파는 음, 여러 가지 그 소스들로 인해서 음식을 막 내가 집에서 햄 넣고 음, 소세지 넣고 집에서 김밥을 만들어서 열심히 나는 어, 엄마표 김밥을 만들어 줘라고 하는 것이 진짜 자연식일까요? 아니요. 네. 우리가 음, 자연식이라고 하면 그냥 내가 만든 핸드메이드 음식이 자연식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음, 자연식은 별로 가미를 하지 않은 그런 음, 제품으로 그런 음식으로 만든 것이 거의 자연식이에요. 그래서 네, 저희 마마르테 요리를 할 때 별다른 소스가 잘 들어가지 않잖아요. 맞아요. 굴소스 같은 거 쓰시지 않잖아요. 어, 네, 그 라자냐 같은 거 할 때 토마토 소스 같은 거 많이 쓰는데 사실은 그런 것도 직접 토마토를 넣는 것이 제일 좋죠. 예, 그런 네, 맛이 덜 나니까 토마토 소스 같은 걸 넣는데요. 그런 것조차도 다 쓰지 않고 그냥 진짜 그 야채 본연의 맛을 먹는 것. 그게 이제 음, 자연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는 음, 식사를 너무 잘 만들어서 막 먹고 있어. 집에서 막 하면서 음, 막 모든 거를 막 생선이나 푸짐하게 단백질 막 과잉하게 먹고 이런 것들이 과연 잘 먹은 거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잘 못 먹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음, 여기에서는 뭘 강조하냐면 디톡스를 강조를 많이 합니다. 내가 음, 만약에 어디가 아파요. 몸이 안 좋아. 소화가 안 되거나 예를 들어서 뭐 방귀가 많이 나거나 허리가 아파. 허리 아픈 것도 다 그 관절의 염증이 허리 쪽에 유발이 됐기 때문에 관절염, 손가락 관절염 다 이렇게 되는 거고 혈압약 같은 걸 많이 먹어도 관절에서 황을 빼내기 때문에 관절에 염증이 많이 음, 생겨서 어, 마늘이나 양파나 이런 그 우리가 입냄새가 많이 나는 그런 것들이 황이 많이 들어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음, 것들이 항염 작용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기초 양념 있죠. 고춧가루, 음, 마늘, 음, 양파, 음, 부추 뭐 이런 여러 음, 가지 양념류가 양념이 아니라 양약자에서 약념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음, 것들을 조화롭게 먹는 것이 제일로 좋은 방법이고, 거기에 지금 시중에서 너무 많이 파는 소스를 가지고 막 이렇게 양념을 하고 하는 것들이 불필요한 음, 당을 만들어낸다고 그래요. 당. 조한경 음, 씨가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당을 제어할 수 있는 자연식을 먹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하고, 그리고 제가 음식을 유행으로 먹지 마라라는 얘기를 써놨어요. 그거는 왜 저희가 건강식품도 되게 유행으로 많이 먹거든요. 사람들이 잘 모르면 그래요. TV 홈쇼핑에 나오면 막 그게 막 어떻게 되는 줄 알고 막 먹고 그러는데 음식 또한 유행을 많이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음식에 음, 유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어요. 네. 네, 유행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유행을 따라서 음식을 먹다 보면 사실은 내가 본연적으로 자연식을 하기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음, 그래서
먹는 거를 너무 유행에 따라서 먹지 말고 나한테 맞는 거,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거, 그리고 내가 먹었을 때 편안한 거, 그것이 음, 자연에 가까운 거, 이런 거 위주로 좀 먹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자, 음식 이야기 해봤고요. 두 번째는 몸의 내부 환경이 문제, 면역 문제입니다. 자, 세균설과 내부 환경설인데, 파스테르 아시죠? 네, 파스테르. 그리고 네. 베르나르라는 어, 과학자들이 있었는데, 파스테르는 세균설을 부르짖었던 사람이고, 음, 베르나르는 내부 환경설을 부르짖었던 사람이에요. 세균설은 뭐냐면 병균이 우리 몸에 들어와 감염되면 병에 걸린다는 이론이에요. 이걸 음, 통해서 우리가 발전하게 된 게 항생제예요. 항생제. 음, 항생제가 어, 그 지금은 항생제가 너무 남용이 되고 있는데 예전에 우리의 의학이 발달에 아주 큰 그 혁명을 일으켜 준 것이 항생제의 발견입니다. 페니실린. 그러므로 인해서 이 세균이 우리 몸에 전염병을 일으키고 이런 것들 다 그 항생제가 막아준 거예요. 그런데 이 항생제가 지금 현재는 너무 많이 남용이 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어서 음, 그런데 베르나르라는 파스테르 친구가 아니다. 세균설이 아니고 내부 환경설이다. 외부 균이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내 내부 환경이 더 문제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세균이 아무리 안으로 들어올지라도 내 내부 환경이 면역 시스템이 잘 되어 있으면 그 세균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음. 어떤 의견에 내 의견을 싣고 싶으세요? 음, 내부 환경설. 내부 환경설. 음. 지금 코로나가 걸렸던 우리 3년 동안의 시간을 보면 네, 누구는 코로나에 걸려서 죽었고 누구는 음, 코로나에 걸리지도 않았고 코로나에 걸려도 괜찮은 사람이 있죠. 그럼 그건 네. 세균설일까요? 내부 환경설일까요? 내부 내부 환경설. 환경설이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오늘 기사에 나왔더라고요. 코로나 백신을 맞은 사람이 코로나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23% 알츠하이머, 뇌 신경 변이가 일어날 확률이 더 많았대요, 데이터로. 그래서 지금 그걸 음, 논문화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백신을 그렇게 맞는 것이 보약처럼 맞고 있는데 꼭 그러지 않아도 된다. 내 내부 면역의 시스템에 환경의 음, 문제가 좀 튼튼하면 정말로 그 백신의 위험성으로부터도 멀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예방접종은 안 하시면 좋죠. 그쵸? 예방접종 많이 하시나요? 독감 예방 이런 거 음. 많이 하세요? 아니. 그래도 어. 맞는 편이에요. 그래도 맞는 편이세요? 독감 주사는. 왜냐하면, 독감 주사는 맞으시고. 네네네. 다른 거는 그렇게 많이 안 맞고. 정옥님은 어떠세요? 예방접종 많이 하시는 편이세요? 좀, 왜냐면 감기, 그것 어.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좀 아, 거의 맞으라고 하죠. 맞다, 맞다. 감기 예방접종. 감기 어린아이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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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옥님은 음, 조금 그런 걸 챙기셔야겠네요. 그죠? 근데도 저 한 3년 정도는 안 맞았어요. 안 맞으셨어요? 네, 3년 정도는. 안 맞았는데 괜찮으셨어요? 예, 괜찮아요. 그냥 좀 네. 감기 걸리면 저기 하고 괜찮았어요. 네. 맞아요. 어, 그래서 이 내부에 똑같이 감기가 걸렸을 때 제가 지난주인가 몸살이 심하게 나서 하루에 비타민을 눈만 뜨면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8시간 자고 나머지 시간이 몇 시간이죠? 16시간인가요? 8시간 자면? 16시간을 1시간에 한 번씩 종합 비타민 하나, 비타민 C 하나, 유산균, 그 바이옴 유산균 하나. 이렇게를 하루 종일 먹었어요. 하루 종일. 심하다 할 정도로 하루 종일 먹었어요. 이 뭐야 할 음, 정도로. 근데 그날 새벽에 제가 막
잠이 깼는데 왜 깼냐면 여기 목이 막 칼칼해갖고 뭐가 막힌 것 같아서 깼어요. 그래서 음, 화장실에 갔는데요. 좀 지저분한 얘기는 한데 어, 이 제 기관지에 있는 가래가 내가, 정말로 완전히 싹 빠져나온 거예요. 어, 아주 많이. 한 번에 싹. 처음 느껴봤어요. 어, 그래서 그게 아마 그렇게 비타민 조법을 쓰지 않았으면 아마 계속 여진이 있었을 거예요. 조금 음, 나오고 조금 나오고 계속 갔었을 텐데 제가 생각할 때 이 몸에서 비타민 C와 비타민 B군이 유산균과 다량으로 음, 들어오니까 바이러스가 그렇게 힘을 못 썼나 봐요. 그래가지고 음, 그 막 갈색 가래를 다 뱉어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깔끔하게 그 다음날 몸살이 확 났더라고요. 그래서 어, 야, 이게 정말로 메가요법이 이렇게 우리 몸을 면역을 한 번 더 증진시켜 주는구나라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음, 내부적으로 자꾸 이렇게 면역을 좀 높여주면 감기가 와도 설사 좀 견뎌낼 수 있는 힘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감기가 걸리지 않게끔 내 몸을 좀 보호해야 되겠죠. 그죠? 자, 여기 사과가 있어요. 식탁 위에 사과가 있다고 해볼게요. 이 사과가 식탁에 부딪혀서 멍이 들어버렸어요. 그러면 이 멍든 사과는 지금 내부적으로 지금 뭔가 멍이 들어버렸겠죠. 우리가 네. 자동차에 부딪혀서 멍이 들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사과처럼. 그러면 멀쩡한 상태와 내부에 멍이 든 사과가 누가 더 빨리 썩을 것 같으세요? 멍든 멍드사. 사과. 멍든 사과가 더 잘 썩죠. 네. 속이 내부가 지금 면역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훅 이렇게 썩어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면역이 없으면 내가 기존에 공존에 있던 함께 있던 암세포가 내 몸을 훅 공격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면역은 외부보다는 어디에 주안점을 둬야 된다고요? 내부에. 내 내부에 주안점을 둬서 내 내부가 면역을 갖고 있어야만 된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수면이에요. 아까 잠 잘 주무시는 분은 향실님밖에 없으셨어요. 자, 제가 앞에 부분에서 건강은 투자이지 지출이 아니다 그랬어요. 수면도 우리 수면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호사님 게으른 사람 싫어하시죠? 네. 잠 많이 자는 사람 되게 게으르다고 싫어하시죠? 싫어하시죠? 아니요, 안 아, 싫어요. 요즘은 안 그래요? 최대한 어떻게 해서든 저도 자려고 합니다. 우리 그런 등식이 성립하잖아요. 잠 많이 자는 사람, 게으른 사람, 나태한 사람 이렇게 이 꼴. 그게 패러다임이잖아요, 저희들이. 그래서 그 수면은 진짜 버리는 시간이 아니고 우리를 재충전하는 시간인데 우리 지금부터 그 패러다임을 깨자고요. 틈만 있으면 어떻게 한다? 앉아. 잠을 아, 잔다. 틈만 있으면 잔다. 자는데 어떻게 자야 되냐면 앉아서 졸지 말고 누워서 쉬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 간이 해독을 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죠. 근데 그 쇠 간 이렇게 보시면 막 피가 어때요? 뚝뚝뚝뚝뚝 떨어지고 빨갛죠. 음, 피가 간에 엄청나게 많아요. 맞아. 피가 많은데 피가 간으로 쑥 몰려야 해독을 잘하는데 앉아서 있을 때보다 음, 누워서 있을 때 우리 몸에 전신에 아, 피가 간으로 몰린대요. 그래서 내가 5분을 쉬더라도 꼭 두루너서 쉬시해요. 그리고 음, 주무실 수 있으면 꼭 주무세요. 이렇게 수면을 잠깐씩 이렇게 하는 것도 좋고요. 밤에 숙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한데 수면 부족은 사망률을 증가시킨다. 수면 부족은 조기 노화와 연관이 있다. 수면은 건강과 관련된 모든 부분과 연관되어 있다. 왜 수면 부족이 조기 노화와 연관이 되어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왜 잠 안 자면 이렇게 늙을까요? 시작. 내가 쉬지 못해서요. 뇌가 음, 쉬질 못해서, 네, 회복을 못하니까. 회복을 못 하니까. 음,
다 잠잘 맞아요. 때, 응. 음, 잠잘 때 잠잘 때 그 몸속에서 여러 가지 그 회복되는 그런 게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렇죠. 여러 가지로.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잠을 안 자니까 음, 회복이 안 되는 거겠죠. 우리가 음, 자면 간은 해독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열심히 음, 간은 일을 해요. 그래서 우리 몸을 깨끗이 밤에 정화를 시키는데 정화가 안 되는 거예요. 쓰레기인 상태로 세포 바깥에 막 노폐물이 덕지덕지 붙은 상태로 그냥 그 다음날 아침을 맞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시 또 그 몸을 이끌고 일을 해요. 그러면 또 막 음, 노폐물이 너무 많이 우리 몸에 쌓여. 그걸 또 청소를 못하고 또 밤에 그냥 자다가 또 그 다음날 또 일어나. 이게 계속 반복된다면 혈액이 엄청나게 탁해지기 시작을 하겠죠. 그럼 염증 세포가 음, 증가를 하고 염증 세포가 증가를 하게 되면 모든 세포들이 젊어지는 것과는 정반대로 가요. 그래서 염증이 많은 사람들은 항산화제를 많이 먹어야 노화가 멈춰지는 거죠. 대표적인 음. 항산화제 뭐가 있을까요? 트리플랜, 트리플렌은 뭐예요? 항산화제, 항산화제, 비타민이죠. 비타민 C, 네, 비타민 C랑, C, E, 음, A 막 이런 게 많이 들어있는 항산화제죠. 그리고 음. 커큐민 커큐민, 이런 것도 항산화제고 또 뭐가 있을까요? 스피루리나, 스피루리나, 네, 또요. 칼슘, 엉겅퀴도 항산화제고요. 이게 다 비타민 나의 C, 노화를 멈추게 하는, 아니, 더디게 하는 식품들이에요. 그 음. 거기에다가 잠을 잘 주무셔 주면 정말로 건강하게 살 수 있는데 잠이 부족하면 무슨 호르몬이라는 게 나온다고요? 코르티솔, 코르티솔이라는 코르티졸, 무슨 호르몬이래요, 이게? 스트레스, 스트레스 네. 호르몬 분비죠. 스트레스 호르몬이 잠을 음, 부족하면 팡팡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쉬는 건데 몸은 쉬질 못하는 거예요.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야. 우리 주인님이 잠을 안 자니까. 그러니까 당뇨, 고혈압, 암은 뭐 기본적으로 갖고 가는 거죠. 근데 식욕을 높이고 지방을 저장해서 살이 찌게 만든대요. 왜 그러냐면 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자꾸 분비가 되면 식욕 호르몬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그래 계속 먹어. 호선아 계속 먹으란 말이야. 너 너무 말랐잖아. 계속 먹어 살을 쪄. 이런 호르몬이 그렐린 호르몬이에요. 그렐린 호르몬. 그 호르몬이 함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식욕을 계속 음, 높이면서 지방을 뱃살에 차곡차곡 저장을 해가지고 몸이 붓게 만드는 수면 부족이 일어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음. 첫째는 사람의 잠이 안 자면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야 돼요, 안 자야 돼요? 해야 시간 남, 됩니다. 틈만 나면 주무십시오. 그리고 자는 사람 절대 게으르다고 하지 마세요. 다 우린 자야 됩니다. 오늘 밤에 일찍 주무세요. 자, 네 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 제가 말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아요. 스트레스는 타인의 행동이나 환경에 달린 것이 아니고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다. 이게 아주 희망적인 말이에요. 내가 스트레스를 제어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희망적인 말이에요. 타고난 성격이 예민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마음가짐을 바꾸는 훈련을 꾸준히 해야 된다. 음, 내가 성격이 지랄 같고 예민하다고 생각이 되시면 바꿔야 되고요. 내가 지금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에 놓여 있다고 나가 생각이 들어. 아우, 나는 정말 이래서 스트레스야. 난 이래서 스트레스야. 내 환경은 왜 이러는 거야? 남들은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래?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내가 갖고 있는 환경도 달관해야 된다. 그래서 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음가짐을 바꾸는 훈련을 꾸준하게 계속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는 삶과 죽음의 문제이다. 스트레스는 왜냐하면 건강을 주관하기 때문에 그렇다. 김광석에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가 있는데 거기에 가사말이 이래요. 번개 치면 기절하는 남자, 천둥 소리에 하품하는 여자. 여러분들 천둥 치면 어때요? 하품 나와요? 아니요. 깜짝 놀라죠?
네. 아이고, 우리는 죄를 너무 많이 졌나 봐. 막. 막. 근데 그 여자는 하품을 한대요. 아, 어. 근데 번개만 쳐도 그냥 기절해 버린대,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왜 예민하신 분들은 음, 냉동고에 이게 냉동고다라고 갇혀졌어요. 그런데 거기는 냉동이 되지 않는 시설이었어요. 근데 사람이 죽는다 그러잖아요. 음, 생각으로. 냉동실이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죽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으로 그냥 얼어 음, 죽는 거예요. 냉동이 안 됐는데. 그거는 내가 그렇게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죠? 마음가짐을 그렇게. 그래서 이걸 이제 패러다임 전환인데요. 저희들이 독서 모임을 하고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다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보시면 돼요. 똑같은 환경에서 어떻게 바꾸어서 바라볼 건지. 법륜 스님이 그랬어요. 어떤 여인이 어, 남편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서 막 울었어요. 아이고 스님 어떡해요. 우리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원년 스님이 아이고 보살님 잘 됐어요. 시집 2번 갈 수 있잖아요. 지금 보살님이 남편이 진짜 불쌍해서 우는 걸까요? 보살님 혼자 사는 게 두렵고 나 어떻게 살까? 그게 때문에 우는 걸까요? 라고 얘기를 하셨. 결국에는 나 어떻게 살까 걱정이 돼서 우는 거라는 거예요. 간 남편이 음,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그런 게 아니고 나는 어떻게 사냐 이거야. 당신이 없어서 돈도 못 벌고 당신 없어서 외롭고 당신 없어서 애는 어떻게 키우고 나는 어떻게 살까 걱정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패러다임 전환으로 딱 보면 2번 시집 갈 수 있어서 좋다. 야, 이거 너무나 센세이션한 말이잖아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멘트죠. 법륜 스님은 항상 사람들의 중문죽서를 할 때 패러다임 전환을 하는 말로 그 사람을 딱 치료를 해주세요. 그게 우리가 스트레스를 제어할 수 있는 습관을 해야 하는, 꾸준히 훈련해야 되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혹시 내 환경이 조금 힘들다 생각이 들면 전환을 딱 해보세요. 어, 시집 2번 갈 수 있어 좋다 이렇게 그렇게 전환을 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런 여러분들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음, 나는 스트레스를 이런 식으로 제어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우리 향실님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제어하고 있으세요? 어떻게 컨트롤하고 계세요? 스트레스요. 음, 스트레스를 많이 어, 받으시나요? 스트레스를, 그죠. 받죠. 아들이 넷인데 안 받겠어요. 아, 스트레스를 대부분 정말 자녀들 때문에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아, 많이, 그죠. 좀 내려놓으려고 노력은 해요. 예, 근데 이제 밖에서 많이 웃습니다. 많이 어, 웃고, 어, 예, 많이 웃고, 이제 굉장히 밖에서 충전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하면서, 예, 사람들 어, 만나면서 그렇고, 또 이제, 이, 이런 스트레스를 뭐 예전에는 정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힘들면 뭐 유튜브나 이렇게 드라마나 이런 거에 그냥 근데 그게 그때 볼 때만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뭔가 이렇게 힘듦이 내려놔지지만 지나고 나면 그게 뭐 똑같잖아요. 삶이 변화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런 마인드를 이렇게 좀 업하고 또 뭐 음, 성경을 읽는다든지 마인드를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독서를 틈틈이 이제 하면서 그런 것들을 나의 마음을 좀 다스리려고 많이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정말로 음, 긍정적인 방향으로 스트레스를 제어하고 있으시네요. 아, 음. 좋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크면 좀 덜 할 거예요, 환경적으로는. 자, 5번째는 환경 오염이에요. 중금속은 뇌신경을 공격하고 뇌 염증을 유발한다. GMO 조작 작물, 동물에 들어있는 각종 항생제, 음, 돼지 그 목을 이렇게 목살 부분을 그 돼지 잡는 곳에서 막 그 스푼으로 이렇게 노란 거를 퍼낸대요. 거기 이제 어, 담겨져 있으니까 목 부분에 이렇게 담겨져 있으니까
그게 뭐냐고 하더니 항생제인 거예요. 그게 그 돼지고기에 음, 막 다 들어있는 거야, 이제. 그렇게 각종 항생제가 많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소를 살찌우기 위해서 에스트로겐, 어, 인위적인 화학적 에스트로겐을 주입을 하면 소가 막 살이 찐대요. 그렇게 해서 음, 소를 살을 찌워서 도축을 하게 되고, 그 동물은 지금 저희들이 인간이 먹고 살기 위해서 동물을 사육해서 그걸 잡아먹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당연히 자연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이윤이 남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음, 방법을 써서 할 수밖에 없어요. 달걀도 엄청난 항생제, 그 빼곡히 들어있는 닭장 안에 달걀이 병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걔네들이 가축 사육사 입장에서는 약을 쳐서라도 그 닭이 죽지 않고 달걀을 빛을 계속 비추죠. 잠도 안 음, 재우잖아요, 닭을. 계속 알을 낳으라고. 알은 음, 이 하루에 낳기도 하고 건강한 닭은 하루, 건강하지 못한 건 아마 이틀 이렇게 낳는데 영양이 부족하고 하며. 근데 걔네들은 막 하루에 2개씩 빼내고 3개씩 빼내고 불을 켜서 계속 빼내니까. 그러니까 그런 달걀을 저희들이 아주 먹고 있거든요. 그런 사실을 지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냥 어차피 먹어요. 달걀 저희 다 먹죠. 고기도 먹고 너무 맛있죠. 그렇지만 이런 것들로 호르몬 촉진제, 신경 이상 증상을 가속화시키는 MSG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건 그냥 조미료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MSG의 그 글루탐산이라는 뇌의 물질이 있는데 MSG도 글루탐산이라는 물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뇌에 많이 저장되어 있는데 그게 과도하게 외부적으로 MSG가 더 많이 들어오게 되면 그 글루탐산이 더 많아지게 되면 신경 교란이 일어나게 된대요. MSG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그래서 최대한 MSG 덜 드시고 뭐 각종 그것들이 다 MSG. 누나, 그리고 뭐 물 한 잔 좀 이빠이 좀 따뜻하게. 식당에서 식당에서 우리가 즐겨 먹는 식사들 MSG 투성이죠. 플라스틱에 들어있는 프탈레이트 환경 호르몬, 어, 이 비스페놀 A, BPA라는 플라스틱에 들어있는 환경 호르몬이 문제가 돼가지고 금지를 해서 예전에는 이게 많이 애기 젖병 같은 데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없어요. 대신 등장한 게 뭐냐면 프탈레이트라는 플라스틱인데 그 프탈레이트는 지금 비스페놀 A하고 비슷하게 너무 많이 지금 환경 호르몬이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플라스틱 용기는 다 버리시는 것이 좋고 전자레인지나 이런 것 그리고 뭐죠? 에어프라이기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정말로 그리고 종이컵, 컵라면 이런 것들에 들어있는 코팅된 종이 이런 게 다 그리고 생수에 들어있는 미세 플라스틱 다 이런 것들이 다 환경 호르몬이죠. 알게 모르게 저희들이 먹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안 먹고 안 쓰고 살 수 있나요? 우리가 뭐 구석기 시대에 네, 살고 있진 않잖아요. 컴퓨터 안 네. 쓰고 살 수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환경 호르몬을 최대한 막을 수 있을까요? 다 지금 아마존으로 갈까요? 최 선생님 정글로 가신다는데 정글로 가야 될까요, 지금? 어떻게 해야죠? 자, 이제 대책을 해야 되잖아요. 음, 해야지, 어, 빼내야지. 빼내야죠. 어, 먹는 건 최대한 덜 먹고, 독소는 최대한 덜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내 몸에 있는 건 최대한 빼내고. 내가 오늘, 어, 철저하게 빼내셔야 되는데, 내가 오늘 조금 라면 같은 거를, 컵라면이나 이런 거를 먹었어요. 편의점 식사를 하게 됐어요. 편의점 식사가 뭐 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여하튼간 그런 걸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날 먹은 건 그날 빼셔야 돼요. 그날 먹은 건 그날 빼자라는 원칙을 갖고 빼셔야 돼요.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안 합니다. 이 환경 호르몬뿐만이 아니고 아까 이제 자연식 식사를 잘 못 하잖아요, 저희들이.
바쁘고. 음. 그런데 그거를 들이붓기만 하고 빼지는 않아. 빼는 행위에는 관심이 없어. 잘 몰라요. 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라는 걸. 그러니까 좋은 거 먹을 생각은 하고 맛있는 거 먹을 생각을 하는데 빼주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몸에서 다 막 부하가 일어나고 썩고 다 부패되고 독가스 나고 막 머리 터지고 막 이제 막 배 아프고 막 방구 뿡뿡 냄새 막 구린내 나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먹은 만큼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배출. 빼내야 된다. 반드시 빼내주셔야 됩니다. 키토산 가장 좋은 게 키토산이에요. 녹차 그리고 십자화과 식물은 브로콜리, 양배추 이런 거 얘기하는 건데요. 이런 것들이 다 배출하는 영양소들이에요. 식이섬유 종류. 어떻게 한다고요? 먹은 만큼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배출. 빼라. 배출한다. 빼낸다. 언제? 오늘 그날. 오늘 오늘. 아침부터 내가 저녁까지 먹은 거를 피드백을 해서 내가 조금 오늘 과자도 먹고 싶어서 좀 먹었고 좀 과한 걸 좀 먹었어 하면 반드시 빼내는 작업을 하고 주무십시오. 오늘 피로는 언제 풀어야 돼요? 오늘. 오늘 풀어야 돼요. 오늘 스트레스는 언제 다 날려야 돼요? 오늘. 오늘 날려야 돼요. 오늘 먹은 건 오늘 배출하십시오. 그런 습관을 자꾸 가지시면 이 환경오염이 설사 좀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조금 건강을 더 지킬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솔루션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진짜 자연식 식사. 이런 자연식 식사인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한국 음식이 최고다. 최대한 자연식의 식사를 하자. 서양식 너무나 많이 팽배해 있죠. 근데 여러분들 서양식 음식이 더 기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음식이 더 기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음식이요. 우리나라. 네, 우리나라 음식이 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깜짝이야. 우리 한국 사람이라. 우리 그 토종에서 난, 우리나라에서 난 이런 건강한 먹거리가 그걸 먹고 살 때 우리는 자연의 기운을 먹고 사는 거죠. 그래서 너무 서양 음식을 선호하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한국 음식, 한국화된 음식을 선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최대한 자연식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서양식이 좋아도요. 저는 블루베리보다는 복분자를 더 선호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난 딸기, 복분자 얼마나 좋습니까? 만약에 나는 이런 식사를 지금 현대인이 바쁘고 이런 식사를 못해. 저도 이렇게 자연식 하는 게 로망이에요. 그래서 저의 꿈 목록에 전통 음식 만들기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허락하면 저는 고추장, 된장, 이런 발효식품, 이런 거를 다 만들고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하지 못해서 그냥 종합 비타민을 먹고 있어요. 종합 비타민 먹어가면서 가끔씩 이제 머우철 같은 데 되면 머우 이렇게 초절임 만들어서 머우가 항산화력이 되게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 머우가 땅에서 나온 그 겨울의 기운을 먹고 있기 때문에 그거 초절임해서 먹고 그런 식으로 잠깐은 하고 있는데 이렇게 천연적인 건 아직은 못해서 종합 비타민을 먹고 있어요. 종합 비타민 안에는 각종 그 모든 영양소가 다 들어있고요. 그리고 배출하는 영양소도 들어있고 보충하는 영양소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종합 비타민 드시다가 여러분들이 조금 시간 여유가 되신다면 이렇게 자연식으로 식사를 마마르테 음식으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잠이에요. 잠은 나를 다시 리셋하는 훌륭한 친구예요. 이 잠을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뭘 하기 위해서 잠을 줄이거나 절대로 이러지 마시고요. 앞으로는 저희들이 잠이 없어지면 없어졌지 더 늘어나진 않습니다. 늙으면 늙을수록 잠이 잘 자지도 못하고 없어지기 시작해요. 새벽 어르신들 막 7시, 8시까지 쿨쿨 주무시는 거 보셨어요? 4시면 막 운동하러 나가요. 그렇게 살아요. 이제 잠을 잘래야 잘 수도 없는 세상이 와요. 시대가. 그래서 잠을 정말 훌륭한 친구로 삼아서 무조건 주무십시오. 그래서 수면 도움에 필요한 용품을 사용하세요. 내가 만약에 지금 질 좋은 수면을 취하지 못해, 수면을 못 취해. 제가 엊그저께 이제 오늘 누구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 크리오로지 목걸이를 사게 됐어요. 여름이라서 좀
시원해 보여가지고 그리고 이 목걸이를 하나 바꿀 때가 돼서 사게 됐는데 어제 이 목걸이를 처음 와서 하고 잤어요.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음, 이 목걸이를 하고 잤는데요. 제가 아침 새벽 오늘 4시에 일어났어요. 나 아침에 이제 음, 일어나서 목욕탕을 가서 거울을 봤는데 선생님 얼굴이 막 숙면을 취해가지고 얼굴이 막 달걀 껍질 같이 그런 거예요. 깐달걀처럼 얼굴이. 깜짝 놀랐어요, 저 자신. 음, 이게 뭐야?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어떻게 어제 푹 잔 것 같아요. 4시간을 음, 잤는데. 그래서 이 목걸이 바꾼 거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책을 한 2시간 보고 다시 6시에 또 잠깐 이제 잤는데요. 오늘 하루 종일 컨디션이 너무 좋아요. 음, 그래서 이렇게 나를 그 어떤 수면제가 아니고 이렇게 뭔가를 편안하게 릴렉스 해주고 나를 수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자꾸 사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편안하게 숙면을 취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뭐 음, 이런 도구들이 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계시니까 한번 물어보셔가지고 그렇게 도움을 받으셔서 편안한 잠 꼭 주무세요. 그래야 여러분들 면역 시스템이 돌아갑니다. 그 다음은요, 이렇게 웃는 거예요. 웃는데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으로 웃는 거. 아까 향실님이 안에서 받고 스트레스 받고 바깥에서 웃는 걸로 사람들하고 인간관계에서 풀어낸다 그랬어요. 정말 좋은 거죠. 어디에서든지 풀어내야 되죠. 저는 이렇게 강의하면서 또 잘 풀어내요. 강의하면 막 음, 이렇게 제가 내가 사람들과 함께 교감하고 이게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같이 공유하고 이것들이 다른 사람한테 희망이 되고 그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내 강의를 듣고 도움이 된다면 그런 막 또 희열감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강의하면서 스트레스를 좀 많이 푸는 편이에요. 근데 이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으로 웃기 위해서는 꾸준한 자기 변화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한순간에 이렇게 될까요? 이렇게 마음이 고요하게 될까요? 꾸준하게 음, 연습해야 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오늘 같은 시간,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있거든요. 우리 한 달에 한 번은 북콘서트를 하고, 그 다음 주는 이렇게 어린아이 같이 순수함으로 웃기 위해서 사람들과 함께 공부도 하고, 뭐 제품에 관해서 이야기도 나누고 그래요. 그거를 꾸준하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목요일 날 8시 30분에 해요. 그러니까 항상 목요일 날 8시 30분에 여기에 들어오시면 무언가 성장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으로 바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번째는 가장 중요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버리는 거 좋아하세요? 예. 경환님 버리는 거 좋아하세요? 네, 경환 아주 좋아해요. 아주 좋아해요. 뭘 잘 음, 버리세요? 안 쓰는 거나, 안 뭐, 쓰는 거, 필요하지 않는 거나, 필요하지 않는 거 다 잘 네, 버려요. 잘 버려요. 마음도 없애야 잘 돼요. 버려요. 네? 두려움도 잘 버려요. 아, 두려움. 그거 조금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려고 하고 있는데 잘 되진 않을 때가 많네요. 하늘 때가 많아요. 네. 우리 호선님도 잘 버린대요. 정옥님 잘 버리세요? 잘 못 버려요. 잘 못 버려. 뭘 못 버려요? 아니, 좀, 이렇게 멀쩡한 물건들 있잖아요. 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뭐 2개 있으면 버린다리더라고요. 하나만 남겨놓고. 근데 어, 그렇게는 저는 못하거든요. 멀쩡한 물건들을 버리지 어, 못했는데, 어, 또 남 주자니 또 헝거 주고 그러니 좀 그렇잖아요. 네. 가지고. 근데 어떻게 그냥 2개 되고 그래요. 근데 예전보다는 좀 많이 버리는 편이에요. 그래도 예전보다는 좀 어, 버리는 편이에요. 다 버리래요. 예. 네, 그게 안 되네요. 제가,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죽잖아요. 근데 요양원에 갈 때 쇼핑백 하나 들고 간대요. 아, 그러겠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참 느낀 게 많아요. 요양원에 갈 때 쇼핑백 하나 들고 가더라. 아무것도 들고 가지도 않고. 그리고 내가 생을 마감했을 때 내 주변인들이 내 물건을 정리하잖아요. 특히 우리 아이들이 정리하겠죠. 그럴 때 어, 나의 물건을 정리할 때
정말로 심플하게 정리를 하게 하는 게 제일 그들을 위한 길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부터 버리기 시작했어요, 물건을. 그래서 우리도 다 어차피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니까 그래서 다 버리자. 중금속도 버리고 불필요한 물건도 다 버리고 두려움도 버리고 내 생각에 나쁜 것들도 다 버려내고 이렇게 자꾸 비우는 연습을 해야만 뭔가 새로운 것을 채울 수가 있는데 내가 비우지 않고 새로운 것을 자꾸 채우게 되면 이게 이제 새로움이 새로운 창조적인 승화 과정을 거치지 못하는 거죠. 이 더러운 것들 때문에. 그래서 과거의 기억 다 지우라고 하잖아요. 미래의 두려움도 갖지 말고 언제 지금 지금에 충실하자는 얘기를 많이 하죠. 행복을 얘기할 때. 우리 몸도 내가 장 속에 더러운 걸 많이 갖고 있으면 새로운 게 들어와도 몸이 점프를 잘 안 해요. 다 해독해야 돼요. 디톡스하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 버리기 연습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다 버리는 습관 만들자. 버리는 습관. 호선님은 참 잘 버리세요. 제가 그건 알고 있어요. 두 개 중에 하나는 잘 버리셔요. 호선님네 가면 짐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되게 심플하게 삶을 가져가는 내 물건을 일단 버리는 것이 제일 내 생각을 버리는 지름길이래요. 내 생각은 처음에 잘 안 버려지니까 보이는 물건을 다 버리는 거야. 그렇게 버리는 습관 만들기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그 행복에 집중하자. 지금이 우리들의 최고의 날입니다. 오늘은 나쁜데 내일은 좋아질 거야. 이런 막연한 희망보다는 오늘 지금 이 시간 지금 북콘서트 하고 있는 이 시간이 최고로 행복한 시간이다. 그리고 이제 좀 이따 잘 때 여러분들은 최고의 행복은 맞이하시게 될 거예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최고의 행복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행복하지 못하면 5년 뒤에 행복은 없습니다. 왜? 지금 이 순간에 행복한 걸 연습이 안 돼가지고 늘상 뭔가가 되어야만 행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이게 있어야 행복해. 나는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행복해. 내 남편이 잘해줘야 행복하지. 돈이 많아야 행복하지. 내가 뭐 지금 너무 불행해 막 이렇게만 생각하면 우리가 돈이 아무리 많아져도 남편이 잘해줘도 그 공허함은 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행복하는 걸 연습하시고 지금 이 순간 집중하시면 정말 내일도 행복하고 모레도 행복하고 1년 뒤도 행복합니다. 다음 주 8시 30분에 다시 우리들의 그 특화된 훈련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 안내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오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